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우리가 나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서 우리 삶과 역사에 아주 깊숙이 자리한 인간과 나무의 이 오래된 관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미덕 같은 걸 발견하곤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나무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인간과 나무는 오랜 동반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도시가 생기기도 훨씬 전, 인류가 숲을 그저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던 그때로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인류에게 울창한 숲은 뭐랄까, 생명을 주는 고마운 존재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래서 두렵고 경외스러운 대상이었던 거죠. 보시면 이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대상이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고 불을 피우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된 거죠. 그러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는 경작지를 만들려고 숲을 마구 베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깨닫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숲이 가진 놀라운 과학적 기능에 대한 건데요. 역사나 문화적인 의미 말고요. 과학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숲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마 그 수치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6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넓은 1헥타르의 숲이 1년 동안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무려 16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동실에 12톤의 산소를 뿜어낸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40명의 사람이 1년 내내 숨 쉴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숲이 하는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아황산가스나 오존 같은 대기오염 물질까지 싹 빨아들여요. 이 프로는 미세먼지를 착 달라붙게 만들고요. 말 그대로 거대한 자연 공기청정기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나무 종류마다 이 공기정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황산가스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건데 강암 쪽에 있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들 보이시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설계할 때 이런 지식을 활용하면 우리가 숨쉬는 환경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름에 숲에 들어가면 확 시원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숲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바깥이 35도까지 올라갈 때 숲속은 28도 정도로 훨씬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기온을 조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숲의 기능이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숲이 우리 몸을 위해, 우리 환경을 위해 뭘 해주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음을 위한 나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화와 예술 속에서 나무가 어떻게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지 말이죠. 문학작품을 보면 나무가 정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건 나무가 우리의 복잡한 감정, 예를 들면 슬픔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힘, 겸손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문화권을 막론하고 이건 공통적인 현상이죠. 이런 깊은 연결은 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음악, 특히 민요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여기 나온 나무들 이름 정말 익숙하죠?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저마다의 의미와 이야기를 품고 우리의 정서를 노래해 왔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무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이번에는 나무를 그냥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없는 스승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나무의 존재 그 자체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 내려온
깊은 지혜의 원천이었거든요. 나뭇잎에는 어떤 가르침이 쓰여 있을까요? 좀 시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왔어요. 삶의 진리들을요. 예를 들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나무의 모습을 빌려서 자식이 많으면 부모의 걱정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와 인간의 마음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사는 곳도 문화도 전혀 다른데 자연을 보면서 똑같은 지혜를 얻었다는 점이에요. 영어 속담에 A tree is known by its fruit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 과실을 보고 나무를 안다랑 뜻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결국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동서양 모두 나무를 통해 깨달았던 거죠. 자, 이렇게 과학적인 기능부터 시와 예술, 그리고 삶의 지혜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정말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해온 변함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오래된 동반자 관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